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리니마니입니다. 보라색 빛이 어여쁜 꽃을 선물 받았어요. 제가 꽃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행복한 마음으로 꽃을 꽂아보는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과정을 바로 보고 싶으시면 더보기를 누르셔서 타임 스탬프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있으면 꼭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듯해서 설레어요. 꽃병에 물을 넣고 꽃과 함께 따라온 가루를 넣어줍니다. 1파인트에 이 플라워 푸드를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요. 꽃한테는 미안하지만 오래 보기 위해서 요 놈을 꼭 넣어줍니다. 락스는 너무 미안하고 식초는 향이 진해서 이 가루를 주로 사용해요. 하루 동안 그냥 물에다가 꽂아놨더니 살짝 시든 부분이 있었어요. 시든 부분을 떼어내고 줄기도 사선으로 잘라서 정리해 줍니다. 미국 꽃집에 가면 정말 많이 있는 꽃인데 알스트로메리아라는 꽃이에요. 물올림이 좋고 색상이 다양해서 거의 1년 내내 유통되며 인기가 아주 좋은 꽃이랍니다. 수명이 아주 길어서 친구들한테 선물해주면 만족도가 제일 높은 꽃 중에 하나예요. 18세기 남아메리카 선교사였던 알스트로머로 인해 유럽 전역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의 이름을 따서 알스트로메리아라고 불리게 되었다네요. 꽃을 꽂아보면서 꽃에 대한 이야기도 엿보니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핑크빛과 보랏빛의 조화가 아름다워요. 초록이 국화도 꽂아주고 흰색 국화도 꽂아줍니다. 두 다발의 꽃이 비슷한 색감이어서 꽃꽂이가 어렵지 않았어요. 다양한 색의 꽃을 한 공간에 넣다 보면 난감할 때가 많잖아요. 카네이션도 꽂아줍니다. 알스트로메리아를 페루 백합, 잉카 릴리라고도 불리는데요. 꽃잎에 있는 강렬한 무늬가 그들의 문화와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 노란색 국화로 초록이와 보라들을 중재시켜주고 나머지 꽃들도 꽂아줍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았는데요. 양봉 농가의 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기후변화와 인근 밭에서 드론으로 뿌리는 농약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꿀이 없으면 설탕을 먹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벌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는 많은 과일들이 예쁘게 자라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자각하고 환경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보라 국화만 꽂아주면 끝이에요. 소복이 잘 꽂혀진 꽃을 보니 행복하네요. 꽃도 예쁘게 꽂았으니 이제 그림을 그리러 가볼까요? 오늘은 고래 그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스케치를 해볼게요. DWR에서 아주 편안해 보이는 라운지 의자를 발견해서 그려봤어요. 의자 옆에는 산호 화분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고래입니다.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여행을 다니는 고래가 쉬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래 의자를 그려봤어요. 바닷속이 배경이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바닷속에 있는 생명을 화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미역 비스무리한 해초 화분도 있고 다양한 색을 품은 산호초 화분도 그려줍니다. 좀 더 신비롭게 보이기 위해 눈을 밑쪽으로 좀 옮겨줬어요. 자기 전에 방을 은은하게 비춰줄 조명도 그려줄게요. 묘사할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스케치를 해준 후에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그림은 최대한 화려하게 그려보려고요. 바닷속에서 자생하는 많은 생명들은 그들만의 화려한 색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들의 강인함은 그들이 품은 화려한 색감이 대변해줍니다. 화려함 속에 피어있는 뾰족함도 젤리 롤펜으로 표현해주고
예전에는 바닷속 생명들에 대해서 큰 호기심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아이와 함께 저도 자라나는 동안 바다에 관련된 동화책을 정말 많이 접하면서 바다 생물을 그려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이 혼재되어 있는 산호도 채색해 줍니다. 바닷속으로 뚫고 들어온 강렬한 햇빛에 의해 여러 색으로 변하는 산호를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햇빛 이야기에 햇살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네요. 오늘도 기나긴 시간을 짧은 영상에 담아봅니다. 파란색 산호 곳곳에 진한 점을 찍어줘요. 점 여러 개로 그의 독특한 움직임이 더 피어납니다. 장인이 열심히 빚고 또 고온의 열을 이겨낸 도자기 화분입니다. 투박하지만 견고함을 지니고 있어요. 그를 빛내줄 화려한 꼬맹이 산호도 채색해줍니다. 그림 위로 드리워진 햇살이 정말 아름답네요. 이제 고래를 그려줄 시간입니다. 오랜 세월을 바다에 살아왔을 나이 많은 그에게 어울릴 만한 깊은 색을 채워줬어요. 의자의 꺾임을 표현하기 위해 색을 살짝살짝 바꿔줍니다. 노안이 왔지만 깨어있는 눈빛은 살아 넘치고 배 위에서 기생하는 따개비들은 이제 그의 일부가 되었어요. 고래를 처음 그려보는데요. 의도한 대로 그림의 방향이 흘러가서 기쁩니다. 그를 숨쉬게 해줄 물도 의자의 배경으로 채워줍니다. 모래톱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고래들의 소식을 종종 듣는데 그에게 영원히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면이 꺾여져 있는 부분을 신경 써서 의자를 마무리해줬어요. 미역줄기 비스무리한 해초 화분도 채색해야겠죠. 너무 초록초록하면 재미없으니 중간중간에 파랑이도 섞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100일 챌린지가 70일이 되었어요.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는 듯해서 기쁩니다. 초반에 더디게만 가던 시간이 막바지가 되어가니 불이 나게 가고 있네요. 해초의 꺾임에 음영을 넣어서 앞뒤를 표현해주고 뒤에 숨어있는 산호도 그려줍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을 채색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집중하게 된답니다. 말미잘 화분도 채색해야죠. 돌틈에서 바다의 움직임에 따라 너울거리는 말미잘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가끔 미역에 보이는 기포를 표현하기 위해 점도 찍어줍니다. 평소에 관찰하고 생각해왔던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희열감을 느껴요. 움직임이 느껴지는 해초는 줄기를 강하게 그려줍니다. 고래와 바닷속 친구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정겹고 보기 좋아요. 말미잘 화분도 채색해 주겠습니다. 여러 색을 섞어서 화려함으로 면을 경계지어 줍니다. 의자 사이로 살짝 튀어나온 부분도 잘 표현해 줄게요. 점도 좀 찍어주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나 확인합니다. 이제 화분에 무늬만 넣어주고 그림을 마무리해 볼게요. 화분의 색과 젤리 롤펜의 색이 섞여져서 오묘한 색이 나타납니다. 세월을 가득 품은 고래가 편안한 의자에서 잘 쉬면서 행복한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밤을 밝혀줄 전등 위에 무늬를 살짝 넣어주고 그림을 마무리할게요. 바닷속에서 쉬고 있는 고래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깊은 눈빛이 잘 표현되어서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